그럼 이렇게 상상과 허구가 어디까지 자유를 주어야 하느냐. 허구적인 인물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아니라 창작된 인물. 이거를 영화적인 소재로 봤을 때는 뭐 긴장감도 있고 되게 좋긴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허구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 역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더 보수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역사 공부는 대체 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가 이제 그 겨울방학 엄마표 뭐 독서 토론 논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역사 뭐가 포함된 사회 어려워한다. 뭐 역사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 해주셨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도 저희가 하려는 주제가 좀 이제 역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역사 바라보기라던가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한가까지도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경진님은 역사를 다루는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사실 막 좋아해서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몇 편 이렇게 좋았던, 정말 좋았던 작품들 이렇게 손에 꼽으라면은 그래도 명량이라든지. 보면은 비교적 좀 드라마들은 뭐 우리가 사극이라고 하는 역사극이라고 하는 사극들은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정말 사실에 입각한 막 그쵸 태조 왕건이 이상하게 맞아요. 그게 네네. 진짜 용의 눈물, 이런 거. 대하 드라마라고 해서 뭐랄까 그 자체로 좀 역사 음, 뭐 다큐멘터리까지는 아니겠으나 역사를 뭐 공부한 느낌으로도 봤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네. 요즘 역사극들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뭐 일종의 퓨전 장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기도 음, 했고 우리가 그러게요. 그 팩션이라고 해서 뭐 픽션과 팩션을 좀 팩트를 섞은 그런 장르도 많이 생기기도 해서 뭐랄까, 요즘에는 좀 사극이나 이런 장르가 조금 뭐랄까, 더 극에 가까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음,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뭐 명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팩트,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스토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상황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확실히 제가 즐겨봤던 거를 떠올려봐도 최근 작품들은 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기보다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시대 드네요. 배경이고, 그죠? 시대를 배경으로 네네. 하고, 뭐, 있을 법한 얘기들을 다루곤 있지만, 그 자체를 우리가 뭔가 사실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역사극이나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영화, 드라마들이, 그럼 이렇게 상상과 허구가 어디까지 자유를 주어야 하느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냐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는 좀 숙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이제 영화 하얼빈을 제가 네. 봤거든요. 방학을 맞춰서 아이랑 같이 봤는데, 음, 뭐 나름 저는 아이랑 역사 공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안중근 의사나 하얼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라는 느낌도 있었고 이제 책으로만 봤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고 있는 것들을 뭔가 화면으로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르니까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허구적인 사실이 많아요.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스포일러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소개를 제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허구적인 인물이 많이 나와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 아니라 창작된 인물들이 그게 어떤 흐름이나 어떤 영화적인, 뭐랄까, 긴장감을 위한 창작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얼빈에서 이뤄지는 거사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이제 감독이 밝힌 부분이니까, 밀정을 찾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중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하얼빈까지 가는 거사에서 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이거를 영화적인 소재로 봤을 때는 뭐 긴장감도 있고 되게 좋긴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역사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창작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좀 한번 고민해 음,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자녀들이 있는 친구나 후배들한테는
이거는 아이랑 만약에 보러 갈 거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알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사전 공부나 후속 대화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 맞아요. 네. 작품.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고 가서 아이가 그걸 봤을 때는 그거를 그냥 100%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경계가 좀 필요할 생각이 들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관계를 알고 가서 영화를 보고 끝나고 그거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이랑 그렇게 했거든요. 아이랑 이제 오. 화를 보고 나와서 이 허구가 어떤 점이 뭐 극적으로 훌륭했고 어떤 점이 음, 좀 불편했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좀 나름 공부가 되긴 했어요. 그 자체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창작 영역에서 얼마나 이렇게 작가가, 감독이 네네. 그런 부분을 허구적인 요소를 잘 구성했는지를 좀 음, 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좀 해볼까 하고요. 이제 그 당시 2023년도 4월 달 이제 이 컨텐츠긴 한데, 그 당시에도 뭐 역사 드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음, 언론에서 시청자 대상 설문한 내용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역사 드라마가 사실만 다뤄야 한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었고, 또 이제 허구, 상상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한 5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비중이긴 하지만 어쨌건 시청자들은 여전히 좀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 음, 있어라고 응답한 사람이 꽤 적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뭐 이제 논란이 됐던 드라마들이 많아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설강화라는 역사 드라마가 이제 1980 민주화 항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뭔가 민주화 항쟁을 왜곡했다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조기 종영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조선구마사라는 이제 뭐 액션 사극, 판타지 사극을 내세우긴 했었지만 시간에 이제 그만 방영되었던, 맞아요. 굉장히 네, 심각한 이거는 약간 뭐 왜곡 논란에 들어서면서 한 2회 정도만 하고 폐지가 됐던 극단적인 사례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과연 역사 드라마라는 게 혹은 역사 영화라는 것들이 상상을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창작자의 어떤 그런 역량을 어디까지 활용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고요. 예를 들어 조선구마사나 뭐 설강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토리야, 허구야라고 밝히고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명량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명량에서도 순신 장군을 이제 암살하다가 실패하고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망가는 배설 장군이 나오는데, 이제 배설 네네. 장군의 후예들이 그런 얘기가 없었다, 허위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역사극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뭔가 사명감의 역사적 책임을 갖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창작물로 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이제 끊임없이 제기가 됐던 음, 해입니다. 네. 또 당시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찬반 토론을 진행했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한편에서는 어차피 드라마나 영화는 뭐 대중적인 콘텐츠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받아들일 만한 여지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차피 드라마와 영화는 다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해야 하고 당연히 창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다큐를 봐라. 역사책을 봐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역사물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진님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막 찾아보지는 않는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다시금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거는 좀 허구일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불안감 혹은 그 우려 때문에 더 열심히 찾아보지 않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곧 좀 허구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어릴 적에 명성황후
굉장히 당시에 인기가 있었고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도 나거든요. 나는 음,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맞아요. 외치고 죽는 명성황후와 그 조수미 성우의 그 엄청난 나가거든이 이제 흐르고 그 감동의 쓰나미를 겪고 나서 실제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네라고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크기도 했고요. 근데 네. 요즘에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명성황후 정도 수준과 너무 다른 그 음, 이상의 허구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서 이게 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디어까지 좀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게 허구가 포함된 부분을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할 수 있다면은 음, 허구 요소가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시청 가능 음. 연령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좀 어, 조율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네요. 음. 그 근데 비판 이제 능력이 없는 조금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친구들일수록 음, 역사적 허구에 대해서 좀 휘둘리는 문제가 더 음, 발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문제 본질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역사라는 게 물론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공부 참여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부분인 건데 이게 연령을 높여서 그러면 시청층을 올리면 해결되는 문제나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항상 앞부분에 어, 역사극이 아니어도 항상 그게 고지가 돼요. 이거는 뭔가 맞아요. 스토리가 가미됐다 나오긴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인지한다고 해도 특히나 우리가 하얼빈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혹은 명성황후처럼 너무나 많이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이게 여기가 허구일 거야, 이건 아닐 거야라고 뭔가 순간순간 장면 판단을 하는 거는 일반 시청자가 음. 굉장히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장면마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긴 창작이야, 이건 뭐 사실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깜빡깜빡 이렇게 여기 허구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면 정말 그게 재미가 떨어질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글쎄요. 좀 좋은 아이디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 자체로는 좀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우리나라 소위 국뽕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보고서 속이 시원한 그런 좀 효과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저희와 역사적인 좀 오랜 관계, 안 좋은 관계인 일본에서 만약에 왜곡을 심하게 한 역사 음,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게 흥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속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너무 불편한 상황이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영화를 재밌게 보고 싶죠. 드라마도 재밌게 보고 싶고 이게 너무 다큐가 아닌데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 만들어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걸 만들었을 때 사실은 뭐 공부가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허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에 제가 최근 봤던 하얼빈처럼 사실은 이 음. 하얼빈과 안중근 의사가 이토해로움을 사살한 이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물론 하얼빈까지 가기까지 과정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룰 때는 저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예전에 정말 제가 농담처럼 기억하는 어떤 드라마 장면이 있는데 현대극이었어요. 현대 어떤 극이었는데 고등학생 공부 정말 안 하는 고등학생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그 고등학생이 이제 뭐 웃자고 한 장면인데 뭐 과외한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 정확한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태조왕건이 누구야? 물어보면 이제 그 친구가 최수종 이렇게 답하는 뭐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네. 웃자고 하는 장면 최수종 배우님 모든 나라 다 건국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장면이긴 했으나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아 정말 지금 이런 주제를 다루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만큼 얼마나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맞아요. 받는지. 네네네. 그러니까 네. 특히나 역사는 막 역사극은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컨텐츠인데 이런 데서 뭔가 재미에 더 방점을 찍는다. 뭐 창작에 음,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둔다라고 하는 점들이 뭐랄까, 의도와 다르게,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논란이나 왜곡이나 혹은 잘못된 관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음, 걱정을 좀 해봤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창작자의 자유를 많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창작 작품에 대해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도 역사와 이런 거 독서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 입장에서 역사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더 보수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창작을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큐가 아닌 그러게요. 이상, 네, 그죠? 마음이 불편하다 혹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제작되지 않지도 않을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한계를 경진님은 뭐 어디까지는 괜찮다 좀 이런 지점이 있으세요? 뭐, 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에 저는 최후의 이제 마지노선 같은 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음,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도 이 기준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그 피해라는 게 국가 대 국가 간의 이런 역사관을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명량에서 나왔던 것처럼 후손들이 이거는 너무 우리 선조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그런 허구 같은 음, 뭔가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제작자가 최대한 배려하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그러면 뭐, 기준이 너무 어렵죠. 예, 당연히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걸 해결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이 등장했을 때 그 인물에 대한 왜곡이 되는 거. 저도 그거는 너무 좀 심각한 사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까 그 배설 장군의 사례도 다루긴 했었지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관계 따질 수는 없으나 후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허위 부분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것도 당연히 안 된다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역사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역사 소설을 좋아해서, 역사 소설은 사실은, 역사 소설은 대부분 사실에 입각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 역사 소설들은, 어떤 분의 창작을 하냐면,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던가, 뭐,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의 어떤 행간의 얘기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인물 심리가 이랬을 것 같아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부분들은 창작이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도 민중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가미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거나 이런 부분은 맞아요. 사실 허구이지만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훼손하지는 않는 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랬을 법한 개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 시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주는 창작이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약간 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기는 해요. 우리가 역사라는 것들을 공부할 때는 항상 주요 인물 중심으로밖에 공부하지 못하고 굉장히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과정이라던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민중들은 어때 했는지도 음, 궁금하고, 뭐 이순신 장군이든 안중근 의사든 그 사람의 심리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뭐 상상만 해보지만 그게 뭔가 그 극이나 글로 표현이 됐을 때도 감동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은 너무나 환영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얼빈 영화를 보러 갈 때 기대했던 부분 사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이나 이런 데서는 안중근 의사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탁월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봤던 하얼빈 거사에서는 그냥 안중근 의사가 그랬을 거야 정도의 짐작만 하는 거지. 그거를 뭔가 직접적으로 목소리나 심리를 보여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화가 사실은 그 심리나 그런 걸 다루기가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책보다는요. 그런 어떤 상상의 장면, 상상의 인물을 넣어서 만들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창작이라는 것의 어떤 허용 범위가 우리가 이 역사의 전반을 이용하는데 뭔가 다른 관점을 갖게 되거나 다른 시각을 갖게 되거나 하는 건 조금 피해야 하지 음, 않나. 저는 이런 제안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 네. 참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음.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을 두고 한번 토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수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또 다른 쟁점으로 놓고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역사극이나 역사 영화를 볼 때, 특히 뭐 아이들이 따로 보러 가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보통 같이 보러 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아까 경진님이 좀 전에 지적하신 거나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하나의 되게 좋은 공부가 되면은 더없이 좋은 기회죠. 이거는 사실은 이러한데 극은 이렇게 뭔가 허구가 들어갔고 이런 음. 허구가 우리에게 어떤 관점 뭐 왜곡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이해를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관객에게 수용자에게 더없이 더 좋은 역사 공부의 어떤 확장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나아가서 우리가 이 역사 공부는 대체 이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맨날 아이들이 물어요. 역사 공부를 왜 해야 하느냐? 역사 지루해, 재미없어, 역사 포기도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역사 공부는 왜 도대체 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필요합니까? 저, 각자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답변해 주는지 선생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는 역사는 지나간 일이 아니야. 우리가 역사를 할 때는 지나간 일을 역사가가 사관을 통해서 뭐 이렇게 기록을 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하기는 하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 바로 몇 시간 전 이것도 쭉 이어져 와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현실을 우리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현명하게 현실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굉장히 당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진님처럼 마찬가지로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거나 할 때 조금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사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게 좀 얘기가 명확한 지점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언젠가 이런 얘기도 제가 아이랑도 좀 했던 얘기를 제가 다루었었는데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아이는 역시 아이 역시 정답에 가깝게 뭐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경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들이 저는 그냥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정말 아픈 역사가 되게 뭐랄까 아픈 게 굉장히 많아요. 보통 뭐 많은 나라 역사가 그럴 거예요. 아픈 게 훨씬 더 많아요. 아프고 잘못하고 이러면서 뭔가 하나씩 바로잡고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저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그 때문에 와중에 또 반복되고요. 그럼요. 반복되죠. 저희가 지금도 사실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를 지나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반복되는 역사를 겪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 과오를 좀 피하기 위해서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음, 과거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를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독일 학교에서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거든요. 잘 아, 아시겠지만 독일은 전범 국가로서 굉장히 아픈 네.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뭐 전 시대에 거쳐서 뭐 지배하는 정치인들이든 뭐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 얘기를 하고 뭐가 잘못되었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 배워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를 그냥 사실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역사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아이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역사 이순신이 어땠고 뭐 이성계가 어땠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그때 당시 말씀하신 대로 민중들이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왔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는가. 사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많은 희생을 사실 딛고 일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피 위에 세워진다는 말도 떠오르는 것처럼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깨닫는 계기가 되면 음, 좋겠다. 저는 그래서 국내 역사뿐 아니라 뭐 어떤 유럽의 역사나 미국 역사 되게 중요한 음.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라는 다르지만 사실은 비슷한 과오를 많이 겪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생각했었을 때 국내 역사도 중요하지만 세계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점도 있는 거고
자,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역사 극이나 드라마, 영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사실과 창작의 한계를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 공부를 왜 하는가까지 문제까지 조금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좀 제한적으로 다뤘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긴 방학을 통해서 역사책을 좀 같이 읽으시는 부모님, 혹은 역사 영화를 같이 보시는 부모님들, 다큐를 네. 같이 보시는 부모님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화하면 좋은가에 대한 좀 가이드가 되었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사실 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역사책을 두꺼운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제 역사가 들어간 소설 읽기 좀 버거울 수 있으니 가벼운 동화라든지 또 이야기 요소가 많이 가미된 책들을 더 많이 읽게 되잖아요. 또 그런 프로그램들 보게 되거나 영상을 보게 되거나요. 이럴 때는 픽션 요소가 많이 들어간 만큼 저희 앞서 이야기 나눴던 좀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서 아이들과 책 대화 나눠보시고 영상 대화 나눠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확장해서 해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하고 즐거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